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건강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은 무슨 특별한 게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건강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건강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인가 하는 이야기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살아갑니다. 그냥 무탈하게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무리 지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냥 사전적 의미는 특별한 일 없이 되는 대로입니다. 근데 이 되는 대로가 그냥이 아닙니다. 그냥 되는 대로라고 사전적 의미는 그렇지만 온 가족 패밀리 모두가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보듬을 때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는 가족 패밀리가 됩니다. 보면 세상살이 혼자가 아닌 여러 사람이 함께 살아가는 사회이기 때문에 나 혼자는 문제없어요. 근데 나와 인연을 맺고 있는 사람들이 문제가 생겨. 그게 근심 걱정거리가 되는 거예요. 나뿐만 아니라 주변에 연관되어 있는 사람들이 모두 무탈해야 됩니다. 우선 기본이 패밀리, 가족입니다. 부부를 기준으로 일가, 친척, 자식들 다 합해서 식구들이죠. 그 중에 누구 하나 병원에 있거나 또 직장 문제, 사고 문제, 기타 질병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 그런 거 큰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거, 그게 평범한 거예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보면 연일 뉴스에 사건 사고들, 자살자들이 보니까 하루에 38명씩 우리나라 죽는데 사건 사고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1년에 암 환자들 20만 명씩 죽어. 아니? 또 법원에서 죄 짓고 재판받고 깜빵 가고 불안 초조하고 지명수배 당하고 범죄자, 범법자, 이거 전자팔찌 차고 복잡합니다. 또 정신적, 육체적으로 아프고 불편하고 병원 의료시설, 병원에 입원한 사람, 요양병원에 있는 사람, 요양원에 있는 사람, 의식 없이 중환자실에 들어놓은 사람 엄청나게 많습니다. 또 약을 먹어야 되는 사람, 또 타인의 도움 없이 생활이 불편한 사람, 이루 말할 수 없어요. 또 돈, 명예, 권력을 잡으려고 절치부심, 머리 굴리는 사람들, 이거 절치부심, 이를 갈고 마음을 썩이다. 그냥 몹시 분하여 그냥 속을 썩는 거예요. 미움, 분노, 원망, 비교, 욕심, 불안, 용서 못하고 분노에 찬 얼굴, 이런 관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많습니다. 이런 반면에 편안한 얼굴로 작지만 나누고 베풀고 봉사하고 희생하고 겸손하고 감사해요, 미안해요, 고마워요, 따스한 가슴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런데 내면을 볼 수는 없지만 외형만 보고 판단하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오죽했으면 인간관계에서 사람을 평가할 때 옛말에 신원서판 4가지를 가지고 사람을 평가했어요. 몸을 봅니다. 여기서 몸, 신자 주로 관상을 봅니다. 신체 상하, 좌우, 앞뒤, 안팎, 중풍, 편고 이런 거 물론 보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관상을 봅니다. 그 사람 마음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말입니다. 언중유골이라고 그 사람의 마음이 말 속에 녹아 있어요. 그 다음에 글씨 속에도 나와 있어요. 또 글의 형태, 얼마만큼 정자로 쓰느냐, 우측으로 삐뚤어 쓴 사람, 좌측으로 삐뚤어 쓴 사람, 갈겨 쓴 사람 다양합니다. 그 마음에 따라 글씨가 다 달라집니다.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은 글씨가 정자로 나올 수 없어요. 그래서 글씨 딱 보면 압니다. 그 다음에 판단력입니다.
이건 지식을 기초로 해서 플렉시빌리티, 융통성을 얼마만큼 즉각 대응할 수 있느냐. 여기서 무슨 뭐 변명하고 그 다음에 핑계대고 이런 거하고는 판단 영역은 전혀 다릅니다. 영역이 달라요. 그래서 신원서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오죽했으면 이걸로 사람을 평가해요. 속을 다 못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도 세상 사람들이 많은 이 삶을 살아가는데 그 속에 크고 작은 풍지평파 없이 무탈하게 지난다는 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평범하게 사는 것 굉장히 어렵습니다. 크고 작은 나누고 베품을 이렇게 실천하고 있는 사람들은 관상이 좋아진다는 겁니다. 점점 부드러워요. 향기가 나옵니다. 뭐야, 그냥 칙칙 뿌리고 그게 향기가 아니고 마음속에서 선한 기운이 쫙 나옵니다. 그러면 근심 걱정거리가 사라지죠. 나누고 베푸는 것이 점점 많아지는 것에 따라서. 그래서 비교 욕심을 줄여야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길에 들어선다는 겁니다. 비교 욕심이 많으면 행복을 모릅니다. 비교 욕심과 행복은 반비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평범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살다 보면 크고 작은 일들, 풍지평파, 오죽했으면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 삶에 불곡 없이 크고 작은 잔병 치레 없이 온 가족이 지금처럼 살아가는 것이 행복인 것을 알고 지켜야 합니다. 그걸 행복을 잃으면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살아가면서 내 몫이 아니면 가질라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내 자리가 아니면 그 자리에 앉으면 안 됩니다. 그 자리를 피해서 앉아야 돼요. 그 자리의 주인은 따로 있어요. 내 자리가 아닌데 내가 들어가 앉으면 누군가는 밀어냅니다. 그리고 내 것이 아니면 탐내지 말아야 됩니다. 그게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삶의 지혜입니다. 이 삶의 지혜가 없고 오직 내 것만 가지고 뭔가 욕심을 내면 그것은 반드시 탈이 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왕이면 이 좋은 세상에 태어났으니 아픔 없이 무병장수하면서 살자. 그게 행복이고 축복이잖아요. 그런데 아픔을 달고 무병장수가 아니라 유병단명이야. 불행이지. 비교 욕심, 그 다음에 불평 불만, 미움 분노 원망 이런 게 덕지덕지 붙어있으면 일단 관상이 망가져. 관상이 망가지면 정신적 육체적으로 뭔가 병이 나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 맹자님도 또 얘기를 하신 게 있어요. 맹자님의 삼불행, 맹자님이 세 가지 행복하지 않은 게 있다 이 말이야. 불행한 게 있다 이 말이야. 세 가지가. 그게 뭐냐? 하나는 재산 축적에 전념하는 일. 욕심이 내. 과욕. 아시겠어요? 그럼 반드시 문제가 생겨. 그래서 이 맹자님도 뭔가가 욕심을 내고 하면 행복과 멀어진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는 자기 아내와 자식만을 사랑하는 일. 이 세상에 자식, 아내 이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 그 사람들과 서로 아끼고 사랑하고 서로 존중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그게 사회적 관계야. 그런 관계가 서로 원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자식이 최고고 자기 마누라가 최고 이렇게 생각하면 외톨이가 됩니다. 그래서 행복하지 못해요. 다른 사람이 볼 때 참 불행한 놈 아니야. 부족한 놈이고. 세 번째는 부모의 효양을 등한시하는 놈. 경로 효친 사상이 없는 놈이죠.
그건 불행한 놈이라 이 말이야. 노인을 공경하고 부모를 효도해야지. 우리 동양의 기본은 경로효친이잖아요. 그런데 이 효양을 등한시한 사람, 또 이런 얘기가 많습니다. 굽은 나무가 선산을 지킨다. 못 배운 놈이 부모를 공경한다. 봉양한다. 잘 배운 놈은 지가 잘난 척하고 하면서 부모를 멸시합니다. 그래서 오죽했음 굽은 나무가 선산을 지킨다. 고든 나무는 누군가 비워가고 지 잘난 척하고 나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보통 일상용어로 설명을 하면 효양을 모르는 놈, 등한시하는 놈은 일단 인성이 글러먹었어요. 성품, 품격이 예술품, 상품, 중품, 하품, 불량품, 상품에 들 수가 없어요. 품격이 저질이야. 그런 걸 갖다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호노자식이야. 호로자식이라고도 하고 호노자식이야. 원래 한자로는 호노, 오랑캐 호자에다 종로자예요. 그래서 호노자식이 한자로는 맞아요. 그리고 교양이 없어요. 교양이 없으니까 지멋대로 하는 거 아니야. 아이? 경로효친 사상 모르는 거야. 일반 상식도 없고 아주 무대뽀인 무식한 놈이지. 그런 것 같다 일본에서는 그 브레이모노라고 그래. 브레이모노. 막대 먹은 놈. 여기 호로자식, 호노자식은 버릇없는 자식이라. 다 같은 얘기입니다. 또 이거에 빗대서 집에서 새는 바가지가 밖에서 안 새냐. 집에서 부모를 이 효도, 경로효친을 제대로 안 하는 놈이 바깥에 가서 무슨 경로효친을 해. 아니 바깥은 계급사회 아니야? 직책이 있잖아. 그러면 뒷담화 깐대는 거 아니야? 그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인성이 글러먹었다 이 말이야.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부모는 자식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이어가요. 그러면 훌륭한 부모 밑에 훌륭한 자식이 있는 거 아니야. 지가 똑바로 해야지. 제가 엊그저께 소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정원표 씨라고 배워. 자식의 올바른 길을 가도록 하기 위해서 매일 아침에 책을 열어놓고 읽던 안 읽던 어려서부터 책을 열어놓는 그것부터 실천해서 그 자식들이 지식과 지혜를 가득 담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아들놈은 IQ가 그 167인가 그래요. 그 딸놈, 그 둘째 놈, 그 딸인데 그 놈은 157인가 그래요. 셋째 놈은 아직 19살이 안 돼가지고 아마 그 놈은 IQ 테스트 안 한 것 같아요. 아마 그 놈도 내가 볼 땐 150 넘을 것 같아요. 왜? 어려서부터 부모가 아이를 위해서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는 자식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이어가요. 또 자식은 부모의 사랑과 가르침을 통해서 성장하고 발전하기 때문에 훌륭한 부모 밑에 훌륭한 자식이 있다는 얘기 정확히 맞는 겁니다. 이번 연휴 기간 이제 오늘부터 이제 금요일이니까 이제 내일서부터 이제 설 연휴가 시작되는데 올 한 해에 묵은 찌꺼기들 있으면 모두 다 터세요. 용서할 거 용서하고 용서 빌 거 용서 빌고 미움, 분노, 원망, 불평불만 다 털어버리고 가벼운 마음으로 명절을 보내야 됩니다. 그래야 1년이 가벼워집니다. 무거운 짐, 마음과 육체의 무거운 짐 이고 지고 안고 쥐고 있으면 언젠가는 떠납니다. 왜? 무거운 짐은 벗어버리고 벗어 던지기 마련해요. 아무리 친하고 사랑하는 사람이고 가족이라도 벗게 돼 있어요. 미리 벗어 던지고 가벼운 마음으로 사랑하는 가족 함께 시간을 보내도록 하세요. 부모 자식 서로 아끼고 사랑하고 싹트는 것이 인간 세상사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부모 자식 간에 서로 아끼고 사랑하고 이렇게 할 때, 사랑이 싹틀 때 진정한 행복이 샘솟는 가정이 아니겠느냐라고 정리 말씀을 해봅니다. 이제 오늘부터 이제 명절이 시작되니까 모든 거 다 털고 우리 패밀리의 사랑이 샘솟는, 또 사랑이 싹 트는 사랑나무를 잘 키울 수 있도록 북 주고 거름 주고 가지치기 시작하는 그러한 한 해로 어떻게 이걸 잘 키울까 하는 그런 구상을 하는 명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나누고 베풀면서 사랑이 가득한 이런 멋있는 시간이 되도록 노력하세요. 아시겠습니까? 그게 평범한 가정을 이루는 비법이고 유지하는 비법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